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강남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지금 강남 대치동과 반포동 일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요. 최근 강남권 아파트 중 일부는 고점 대비 약 20% 가까이 빠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0억 원 하던 집값이 순식간에 6억 원이나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집값 하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집값이 수십억 원인데 당장 수중에 쓸 돈이 단돈 100만 원도 없어서 밤잠을 설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산가들이 왜 이런 덫에 빠졌는지 오늘 그 미스터리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현금 흐름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보통 자산이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 속 1만 원은 유동성이 최고지만 30억 원짜리 아파트는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강남 자산가들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그 집을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치솟는데 들어오는 현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화려한 성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가뭄에 허덕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진작 집을 팔거나 자산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맹신해온 한 가지 신화를 파헤쳐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포트폴리오의 편중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한국인의 자산 구조는 유독 기형적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약 75%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죠. 특히 강남에 올인한 분들은 부동산 불패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기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동안 채권이나 배당주처럼 현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투자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겁니다. 당장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예금은 텅 빈 상태. 이 비극은 과연 개인의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결함일까요? 세 번째 단서는 바로 부채의 역습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 상당수가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레버리지란 타인의 자본, 즉 대출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법을 말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금리가 오르자 이 지팡이가 몽둥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대출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복병이 나옵니다. 바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수익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 이게 지금 강남의 민낯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반포에 아파트 한 채만 남긴 60대 퇴직자 A씨는 요즘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손주 용돈 주기도 겁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인 40대 전문직 B씨는 영끌로 강남에 진입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 이자로 나갑니다. 아이 학원비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꾸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 해외 자산가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자산가들은 부동산 비중을 20% 이하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배당주나 국채에 분산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자본 잠식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까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강남 자산가들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카드론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작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했다면 어땠을까요? 집값이 조금 덜 오르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편의점 도시락을 고민하진 않았을 겁니다. 수익성만 쫓다가 안정성과 유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동산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단순히 어디 사느냐보다 내 지갑에 매달 얼마가 꽂히느냐가 부의 진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또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자산의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산의 50% 이상을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형 자산을 확보해서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값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현재 내 가계부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현금 자산 중 무엇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